네, 안녕하세요. 다정한 참견의 다일입니다. 오늘은 이별 없는 연애를 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과거에 여자친구랑 성격이 너무 안 맞아서 큰 소리도 내면서 싸워보고 서로 죽을 만큼 미워해보기도 하고 나랑 잘 맞는 사람은 따로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끝내 헤어지기까지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은 다시 만나서 결혼을 한 지도 3년 가까운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만나고 나서는 큰 소리로 싸워본 적도 없고 다시 만나는 기준으로 벌써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단 한 번의 위기와 문제도 없이 만남을 잘 이어오고 있어요. 이 안에서 어떻게 해야 싸우지 않고 잘 만날 수 있는지, 또 어떤 깨달음을 얻어서 너무 안 맞는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제는 인생의 최고의 동반자라고 느끼게 되었는지, 큼지막하게는 세 가지의 키워드를 풀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욕심 내려놓기예요. 남녀 관계가 금이 가는 시작점은 대부분이 모두 욕심에서 비롯된다고 봐요. 상대방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로 계속해서 만남을 요구한다거나 내가 원하는 바를 상대방이 들어주지 않았을 때 마치 답정너처럼 상대방을 잘못된 사람으로 몰아붙이거나 연인 사이를 떠나서 상대방을 지나치게 우상화해서 의존의 대상으로 삼아버리거나 이렇듯 셀 수 없이 많은 이유들로 인해서 싸우고 헤어지잖아요. 그리고 제대로 된 성숙한 연애 경험이 없는 사람일수록 연애할 때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더 얻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 경험상 정말 깊은 사랑을 나누고 상대방과 끝까지 가고 싶다면 무언가를 계속해서 더 얻으려는 게 아니라 내려놓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늘상 처음 만났을 때의 서로의 모습만 기억을 하면서 자꾸만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비교하는 분들이 많은데 처음과 지금이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헤어지는 건가? 헤어지는 게 맞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1부터 10까지의 수치가 있다고 치면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열정적으로 격정적으로 나눴던 사랑은 1부터 10 중에 1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신뢰가 있고 지혜롭고 됨됨이가 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관계를 길게 바라볼 줄도 알아야 하고 우리가 그동안 나눴던 그 0점 몇 정도의 사랑만으로 우리의 관계를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는 모습들, 앞으로 같이 누릴 수 있는 소소한 일상들, 이런 모습들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처음 만났을 때 서로 느꼈던 그런 자극적인 도파민에 파묻혀서 사랑해 사랑해 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아주 가끔은 일탈을 할 때도 있습니다. 대단한 일탈을 말하는 게 아니라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밤을 새서 술을 마셔본다거나 이렇듯 이런 행위들은 정말 가끔씩 일어날 수 있는 일탈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느낌을 그대로 연애에 대입해서 이게 진짜 나의 사랑이다, 이게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날 때 나오는 감정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보면 사랑이라는 단계에 있어서 아직도 뭔가 초등학생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극적인 사랑을 넘어설 줄 알아야 하고 저는 이거를 졸업한다라고 표현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매일매일 보고 싶고 매일매일 연락하고 싶고 서운하고 삐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줬으면 좋겠고 그게 안 되면 질투가 나고 이렇게 뭔가 희열을 느낄 만한 그런 과정을 졸업을 해서 재회를 하고 결혼까지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안에서 소소한 행복을 누리는 방법을 터득을 한 거죠. 사람이 항상 기준치를 100점 만점에 100점에다가 두게 되면 언젠가는 내려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은 앞으로의 남은 날 동안 불행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뭔데 이 상대방은 나를 좋아해주고 나를 챙겨주고 표현을 해줄까, 이렇게 1차원적이게 작은 행복에 집중을 하다 보면 정말 10, 20 가지고도 행복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하게 무언가를 막 많이 하지 않아도 일상이 꽤나 재미있고 즐겁고 행복하고 웃긴 순간들도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과정들, 별것 아닌 과정들이 쌓여가는 그 추억도 굉장히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소소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연인 사이에서 항상 자기절제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커플들이 비싼 커플템을 맞추고 좋은 곳을 가고 특별한 무언가를 한다고 해도 쟤네는 딱 보니까 저러다 헤어질 수도 있겠다, 너무 달린다, 무리한다, 대충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의 관계만 잘 지켜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저도 결혼하기 전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달린다 싶은 그런 커플들이 있었어요. 할 때마다 SNS에 다 올리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가면 항상 자랑하고,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이 그런 친구들을 보면 쟤네는 참 잘 맞네, 정말 부럽네, 나도
나도 저런 걸 하고 싶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보이는 게 들리는 게 그런 것들 뿐이니까. 그런데 시간이 조금 더 흐르고 보니 다 헤어졌네. 저는 결혼하기 전에 와이프 생일에 그 당시에 애플워치를 한 20만 원짜리를 사줬었습니다. 그게 연애를 하면서 4년 동안 사줬던 가장 비싼 선물이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5만 원 이상의 선물도 사준 적이 없었습니다. 이게 뭐 자랑은 아니죠. 하지만 지금은 결혼을 하고 나서 더 좋은 것들도 많이 해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어린 나이부터 항상 결혼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 연애를 했기 때문에 괜히 여자를 많이 만나면서 돈을 뿌리고 무언가를 바치는 게 제 기준과 제 상황에서는 굉장히 멍청한 짓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차피 헤어질 건데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리고 이어서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착각하지 말기입니다. 연애를 하면서 내가 잘하는 것, 내 장점을 상대에게 보여주면서 그거를 가지고 상대에게 자랑을 하고 위세를 떨고 무언가 보상을 바라고 지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사람들은 다 불행으로 이어지죠. 이를테면 내가 좀 깔끔한 편이라 물건 같은 것들도 잘 정리하고 잘 치우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집이 좀 지저분해졌을 때, 어디 같이 놀러 가서 방이 지저분해졌을 때 대부분 내가 도맡아서 치워온 거죠. 근데 사실 내가 보기에 굉장히 지저분하고 보고 있는 게 견디기 힘들 수는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넌 너무 게으르다, 어떻게 이걸 보고도 아무렇지 않을 수가 있냐, 좀 치워라,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냐, 맨날 내가 다 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경우라면 예민한 사람이 손해인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예민하면 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나만 예민할 수 있구나, 내가 잘하는 거니까 그냥 내가 다 해야겠다,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잘하는 게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게 가장 마음이 편하고 둘 사이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너무 부당하다고 느껴지면 그 사람은 나와 짝이 아닌 거예요. 다른 경우로도 나는 워낙 부지런한 사람이라 주말에 늦잠도 절대 안 자고 자기 개발도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인데, 상대방은 주말마다 항상 12시 정오까지 자야 하고 항상 행동이 좀 느린 사람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도 너는 너무 게으르다, 운동이라도 좀 하든지 뭐 알바라도 하든지 부업이라도 하든지 좀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게 불행으로 향하는, 이별로 향하는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도 오래 잘 만나고 싶으면 그냥 본인의 장점은 본인 장점대로 쌓아가면서 본인 것만 잘 하면서 지내면 돼요. 근데 내가 잘하는 거 가지고 상대에게 유난을 떨면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고 효율적이고 좋은 거다라고 말을 해봤자 나만 손해를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는 불편할 뿐이고요. 아무도 나에게 시키지 않았고 본인 스스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그게 좋은 거라고 상대에게 말을 하면서 강요를 하고 그게 맞는 거라고 논리를 펼친다면 사실 갖다 붙일 수 있는 말이 너무 많거든요. 이를테면 누군가 나에게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너 왜 성형은 안 해? 여기 조금만 고치면 조금 더 잘생기지거나 예뻐질 텐데 너 왜 다이어트는 안 해? 다이어트를 해봐, 그게 더 효과적이야. 너 왜 평일에 회사 하나만 다녀? 내가 봤을 때 너 남는 시간에 일을 2개를 더 하면 돈을 더 벌고 더 모을 텐데 너 저번에 보니까 왜 부모님한테 그렇게 살갑게 안 대해? 너 그거 결핍이야, 부모님한테 더 잘해야지. 이런 식으로 따지려면 세상 만사가 따질 수 있는 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애를 하면서는 본인이 더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지 말고 서로의 모습을 존중하되 서로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타협점을 찾아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예 타협이 안 될 정도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만하는 게 맞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겸손한 모습을 갖추자입니다. 특히나 연애 기간이 길어지는 분들 중에서는 마음의 겸손이 사라지고 교만으로 가득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내가 이 사람과 만날 만큼 만났고 익숙해질 만큼 익숙해졌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웬만한 것들을 다 잘 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더라도 상대의 부족한 점들을 더 부각시켜서 말을 하거나 상대는 틀리고 나는 옳고 상대가 더 잘못한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지금 당장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조차도 지금 이 순간에 내가 거울을 통하지 않고서는 내 얼굴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도 실제로 잘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상대가 나에게 서운함을 말했거나 삐졌거나 아쉬운 부분을 말했다면 상대방이 했던 말도 정답일 확률이 꽤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점이 부족하고 어떤 노력이 부족했는지, 혹시나 아예 노력을 안 한 건 아닌지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겸손한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기본적으로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사과가 자동으로 나갑니다. 더불어서 자존심도 안 부리게 되죠. 여기서 가장 핵심은 내가 내 판단 하에 정말 지혜롭고 수용심이 있는 이성을 만났다면 그런 상대방은 나의 모습을 보면서도 충분히 흡수할 만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의 겸손한 모습이 거울 효과를 만들어서 우리의 관계를 더 겸손하고 애틋하게 만들 수 있다. 오늘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내용을 잘 적용을 하신다면 정말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나의 최종 인연으로 만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다정한 참견의 다일이었습니다.